자,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물리적인 것만 설명을 쭉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 10, 뭐 한글, 엑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으니까 뭐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은 그 IBM이라든가 HP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OS를 다 깔아주고 쓰게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유닉스라고 부릅니다. 유닉스.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작동하는 OS들을 유닉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PC에는 윈도우즈 10을 깔아서 쓰죠. 근데 서버나 메인프레임 컴퓨터용 서버에서는 작동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닉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닉스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메인프레임을 몇 억 주고 구입을 하고 그 위에 깔려오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쓰는데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그거를 대체해서 나온 게 윈도우즈 MS사에서 일반 PC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서버 개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윈도우즈 서버라고 해서 이제 팔리기 시작해서 그런 시장을 이제 선점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용 조그만한 PC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또는 편리하게 그런 비싼 돈 주고 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눅스라고 부릅니다. 유닉스인데 이런 유닉스를 개인용 PC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OS를 리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이 토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칙이 뭐냐면 야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서 사용하자. 무료로 서로 사용하고 서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서로 사용해서 돕고 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만든 게 리눅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OS가 리눅스입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오픈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다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설치 매뉴얼을 또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물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소스를 돈으로 안 사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충분히 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오픈소스 그러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고 그 위에 깔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무료로 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아파치라든가 이런 웹서버 중에서 아파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하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MySQL 이런 거는 무료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오픈 소스들에 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중에는 이제 자바나 HTML, HTML5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바 많이 들어봤죠? 프로그램 언어 중에 자바라는 게 있는데 자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거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자바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그게 왜 독립적으로 움직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작성하는 HTML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는 이런 HTML 언어들이 있고 HTML5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Ruby, Python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냐면 컴퓨터에게 내리는 일반의 명령의 집합이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그래서 프로그램을 미리 기록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처음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선을 막 이렇게 서로 뺐다 꽂았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했었죠. 지난주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다 배우고 왔나요? 안 배우고 왔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필수가 아니었죠? 참 여러분들은 객체지향을 안 배우고 왔네요.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하드웨어의 발전처럼 소프트웨어들도 그 발전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1세대 언어는 이거를 기계어라 그래요. 뭐죠? 비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천공카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천공에서 거기다 구멍 뚫어서 이렇게 기계 장치로 읽는 거. 우리가 IBM의 전신인 홀리스의 그 천공카드 기계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컴퓨터들이 데이터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코드처럼 만들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쉬운데 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걸 하다가 제 3세대 언어인 포트란, 코블, 베이직 이런 게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제 80년대 PC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언어가 이런 언어들이에요. 이때 당시. 베이직 언어. 이게 PC에서 사용되던 언어거든요. 프로그램 코딩하는 이런 언어. 얘는 비슷하게 뭔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잘 돼 있죠. 뭐 이렇게 덧셈 뺄셈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기계어, 2세대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는 01 기계어 대신에 명령을 해주면은 얘를 어셈블러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일 밑단계는 컴퓨터는 0101만 인식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얘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짜는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이 기계어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컴파일 한다 그래요. 컴파일 한다고 하는데 어셈블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절차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컴파일러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즉 사람이 쓴 말로 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컴파일러예요. 요즘 쓰는 모든 방식들은 전부 다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이런 절차적 언어 말고 이제 그 뒤에는 4세대 언어, 비절차적 언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도 뒤에 한번 제가 한번 나올 테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짜주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객체라는 거를 생성을 해서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성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래밍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자동차, 핸드폰이다. 그럼 핸드폰은 속성이 뭐가 있냐면 단말기가 있고요. 버튼이 있고요. 번호 버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뭐냐면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핸드폰으로 뭐래요?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전화하면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이면 거기다가 인터넷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구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메소드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프로그램 코딩을 짠다. 임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이제 더존이나 이런 데 깔리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 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름도 있어야 되고요. 생년월일,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갖고 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당 임금도 계산해 주고요. 야간 수당도 계산해 주고 나이도 계산해 줘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짜놓으면 얘를 내가 프로그램 짤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쪽에 쓸 때도 얘를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개발해 놓고 이거를 여러 분야에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자.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